오랜만에 하게 돼서 떨리기도 합니다. 그 Y 애터미를 15분 만에 준비하려고 하니 조금 부담스러웠는데요. 이게 강의가 중간중간에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짧게 압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도움되는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가 되고 있죠? 네. Y 애터미입니다. 일단 저의 애터미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되게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포항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집에서 자취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언니랑 나와서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던 거죠. 밥도 해먹고 그래서 학교 갔다 오고 뭐 이런 것들도 다 혼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교는 저희 대학교는 이제 대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첫 취업을 구미로 가게 됐고 그 다음부터 이제 경기도로 거의 한 15년, 20년을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원래 그랬던 건 나기보다는 좀 성향이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독립심이 강하게 되고 약간 생활력도 강했겠죠. 그리고 혼자서 살다 보니까 성향 자체가 되게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터미를 하면서 이런 저의 삶을 조금 돌이켜보면 저는 20살 때, 그러니까 20대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그때 생각했던 지금이 돌이켜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30살이 되기까지 1억 모으기 프로젝트를 저 혼자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억 모으기 프로젝트를 계획을 해서 주말이나 이런 데는 제가 강남이나 이런 데 가서 재테크 공부를 하고요. 경매 공부를 하고 펀드 이런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가씨였으니까 제가 월급이 그때도 이제 설계직을 했었는데 그렇게 많진 않았었는데 한 월급의 70에서 80%를 제가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했냐고 하면 그냥 마냥 뭔가 제 노후를 나중에 잘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제가 1억 모기 프로젝트를 했는데 제가 30이 됐을 때 얼마를 모았을까요? 1억은 모으지 못했고요. 한 6천만 원 정도 제가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본적으로 일을 할 때 조금 능동적이기도 하고 능률적을 조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시작을 하면 결과가 있는 일들을 좀 하는 걸 좋아하고요. 기본적으로 성향이 조금 미래지향적, 미래에 대해서 계획적이니까 미리 준비하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기계설계과를 졸업을 했고요. 기계설계 관련 전문직으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첫째 결혼을 하고 첫 아이 출산 때까지는 이제 육아휴직 받으면서 일을 했고요. 두 아이 출산 후 보통 이제 여자들이 그렇듯이 저도 전업주부로 쉬게 됩니다. 아이를 넣고 한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둘째가 어린이집을 가고부터 제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알아보던 차에 이제 직장을 이제 원래 설계직을 제가 했던 전문직이니까 알아보려던 차에 지인에게 우연하게 애터미 정보를 전달받습니다. 그 애터미 정보가 뭐 사업 설명 이런 건 아니었고요.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 한두 개를 구매를 제가 요청을 받았을 때 저의 느낌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성향이 마트 같은 데를 가면은 5가지 칫솔이 있다고 하면 금액대가 1부터 5까지 있다고 하면 항상 2번 정도, 그러니까 가격이 제일 저렴한 거에서 위에 단계를 샀던 것 같아요. 너무 싼 거는 왠지 그런 것 같아서 그거보다 조금 좋은 거. 그러니까 품질을 그렇게 많이 따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싼 거? 이런 걸 많이 찾는 사람이었는데 애터미가 뭔지도 잘 모르고 네트워크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어떤 건지도 잘 모르지만 그냥 제가 그 제품들을 봤을 때 가격 대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조금 가져졌고 한두 개의 제품을 이용해 보면서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 이거 대박인데?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알았듯이 저는 품질에 대해서는 크게 뭔가를 제품을 쓸 때 연연하지 않았거든요. 뭐 싸거나 비싸거나 다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비싼 걸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싼 게 좋다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 정보를 전달받고 한두 개쯤 쓰고 있을 때쯤 우연한 기회에 이제 긍정적이었으니 사업 설명을 들어보라고 해서 사업 설명을 들어봤는데 들어보고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제가 검증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과 함께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제가 조금 미래 지향적인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항상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좀 살다 보니까 제가 아기를 놓고 남편과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노후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부모님이 뭐 금수저도 아니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기 때문에 저희 둘이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60세 환갑잔치도 하고 70세 되면 뭐 이렇게 놀러도 가고 가족들끼리 뭐 이런 부분들을 행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80세 되면은 뭐 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점점 이제 60대면 요즘은 밖에 나가니까 노인정 같은 데는 세대기라고 하더라고요.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진짜 빨리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한국이 전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고령화는 이미 2000년도에 진행이 됐고요. 초고령이 2026년도에 거의 뭐 곧 이제 다가온다고 하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오래 살 것 같은데 그때 되면 계속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항상 저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꿈이겠죠.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다양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노후 준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이곳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밖에 나가보면 노후에 대해서 걱정은 하지만 준비를 하지 않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의학기술 등의 발달로 인해서 100세 장수가 보편화된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100세가 보편화가 아니고 이제 120세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는 심장 같은 것도 인공 심장을 심어 놓으면 언제까지 사람이 살 수 있을지 점점 이제 그게 발달이 되면서 인간의 수명도 더 길어지게 되는 거죠. 50대, 60대 사이에 거의 은퇴를 많이 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은퇴 시점이 52.4세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퇴직 후 별다른 소득 없이 살아야 하는 기간이 20년에서 30년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20년, 30년의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저는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자산도 지금 별로 없고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재산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퇴직을 하고 20년, 3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겠죠. 파산자 중 노인들이 4명 중에 1명이 파산자 중 1명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보면 되게 조금 현실적으로 와닿는 게 뭐냐면 10년 이상은 병치레 기간이라고 합니다. 병치레 기간이 17년에서 20년 정도 된대요. 사람이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죽기 직전까지 한 20년 정도를 병을 앓고 병원을 다니는데 65세 이상 연간 진료비가 36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평소에 얼마를 준비해 놔야 되고 만약에 제가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면 65세 때부터 제가 얼마를 벌어야지 부부끼리 산다고 했을 때 이 연간 진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희는 무언가를 해야 되죠. 노후 준비를 하려고 이곳에 여러분들이 모여있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듣는 것들이 있죠. 제4차 산업혁명,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뭘까요? 4차 산업혁명이란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된 사물을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대요. 쉽게 말하면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죠? 뭐 여기 보면은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뉴스를 해놨는데 전문직도 로봇이 장악한다고 합니다. 일례로 제일 많이 지금 비전 강의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의사들 같은 경우에 뭐 의료 실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대행한다거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로봇이 수술을 한다고 하죠. 우리 복강경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지금 수술을 진짜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보면은 회계사, 작가 이런 것들까지도 창의적인 게 필요한 작가들까지도 로봇이 장악한다고 합니다.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가 많아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로봇인 거죠. 로봇이 생기면 AI가 왔을 때 일자리가 뺏길 가능성이 제일 큰 게 여기 보면은 식품 서비스 부분이 81%라고 합니다. 식품 서비스 저희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죠. 저희가 식당에 가면 서빙을 누가 하나요? 로봇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식당에 가면 안녕하세요를 누가 하나요? 기계들이
뭐 사람이 없고 저희가 가서 주문을 기계로 하고,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을 사서 어떻게 해요? 저희가 계산까지 다 하고 나오는 시스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이런 많은 로봇들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심각한 위기가 있어요. 제조업이 있을 때는 저희가 직업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제조업도 라인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전부 다 로봇으로 대처화되고 있습니다. 자동화로 대처화되고 있죠. 그리고 뭐 은행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보면 요즘 사람들 많이 쓰고 계시죠. 카카오뱅크, 뭐 K뱅크, 이런 것들. 은행에 가시는 분들 별로 없죠. 전부 다 인터넷 뱅킹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로 은행 직원들, 뭐 의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은 정말 고수익을 올리는 정말 꿈의 직장이라고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런 고수익을 올리는 꿈의 직장도 이제 일자리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정말로 해야 될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희는 매일 뭔가를 사고 있습니다. 생활 필수품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럼 늘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하는 것들을 우리는 매일 뭔가를 사고 있죠. 그뿐만 아니다. 부수적으로 뭐 밥을 먹는다. 아니면은 뭐 커피를 마신다던가, 이런 것들도 저희는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소비자는 어떤 걸까요? 소비자는 한자로 보면은 사라질 소에 쓸비의 사람자. 뭐죠? 서서 없앤다는 사람인 거죠. 이거를 저희가 죽을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출을 저희는 사면 소비를 하는 걸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뭔가를 팔고 있죠. 저희 뭐를 팔고 있죠? 직장 다니시면서 부업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노동과 시간을 저희가 직장에서 팔고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저희가 월급을 버는 거죠. 그래서 팔면 공급자가 돼서 저희는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뭘 하고 있냐? 늘 우리가 하는 생활들은 저희가 벌어서 쓰는 것을 늘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토 소비자였어요. 저희가 늘 하고 있는 일이었죠. 그러면 생필품이라는 거는 여기서 안 써도 어차피 어디 가서 써야 되는 제품들이잖아요. 우리가 소비를 하면 지출로 끝나기가 마련이죠. 어떤 마트에 가서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 가서 어떤 밥을 먹었을 때 그게 저희가 자산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전부 다 그냥 지출로 끝나는 부분인데, 어차피 쓸 생필품을 애터미와 함께 마트 체인지를 하고 죽을 때까지 애터미 제품을 썼더니 약 6.5%의 캐시백을 받고 100만 원을 소비했을 때 6만 5천 원의 소득이 발생이 되고요. 100% 고객 만족 제도가 있습니다. 소비가 사실 자산으로 되는 거죠.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부분인데 우리의 삶 속에 사실 깊숙이 들어와 있죠. 배민도 그렇고 뭐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연결해주는 콜센터에서 돈을 받아가고, 뭐 위메프 여기 어때, 이런 모든 것들, 아마존, 쿠팡, 뭐 애터미도 똑같습니다. 이런 부자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바로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온라인 건물주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저희도 똑같습니다. 애터미로 인해서 온라인 건물주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를 선택하게 됩니다. 왜 애터미를 해야 되나요? 생필품입니다. 써도 좋고 안 쓰면 말고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꼭 써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생필품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쓸 생필품을 마트는 너무너무 많죠. 아무 마트 가서 써도 되는데 애터미 마트에서 쓰려고 하면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다른 데보다. 그러면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쇼핑몰들보다 좋은 제품을 절대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둘 중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애터미 보상 플랜이죠. 가입비와 유지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제품만 6.5%의 캐시백을 받는 게 아니고요. 무한 단계와 무한 누적으로 제가 소개한 많은 사람들의 포인트까지 저한테 100%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고 글로벌 원 서버,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애터미 사업을 결정하게 된 부분이 이것입니다. 상한선이요. 이 상한선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일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애터미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이익이 됩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할 때 다단계였고 다단계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영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제가 왜 애터미를 결정을 했었냐고 하면요. 이거는 가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를 주지도 않을 뿐더러 마트보다 인터넷 쇼핑보다 더 비싼 물건을 팔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누구에게나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심함요.
혼자 하는 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죠. 우리 일은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의 배수가 일어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잠깐의 소득이 아니라 제가 연금으로 바라는 소득, 죽을 때까지 돈이 되고 죽고 나서도 상속이 되는 연금서 소득을 제가 원했기 때문에 에터미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가 누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평범한 사람들이 도전하여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 그게 애터미인 것 같습니다. 시대적 상황은 이미 변화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오래 갈지 몰랐죠. 그리고 지금 사회는 초보령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질염, 전염병, 금융위기 등 원하지 않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이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와도 걱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애터미의 오토 판매사의 가치는 이렇게 됩니다. 20년간 공무원을 했을 때 공무원은 배우직에만 상속이 70% 되는데 애터미는 어떻게 되죠? 3대까지 3대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20억을 예치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애터미 오토 판매사의 가치와 같습니다. 그리고 20살 때부터 40살까지 100만 원씩 20년 저축하면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10억짜리 건물의 월세 수익이 애터미 오토 판매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 120세대,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애터미라는 도구를 잡으셔서 노후에 정말로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애터미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 저와 같이 애터미 안에서 상한선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